(9월 1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연이 오후 7시 반에 당상동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에 월드컵 이 중국하고 예선 축구가 있다는데요. 축구 보고 싶은 분은 보시고 제 강연이 듣고 싶은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이 김용진 부총리 등 몇 명을 갖다가 숙청을 했다. 특히 김용진 부총리는 자세가 불량하다 해서 처형을 했다. 특히 북한의 이 대남 전선의 제1선에 서 있는 통전부, 한국 같으면 통일원과 국정원을 합친 듯한 이 부서에 김영철을 이렇게 지방으로 내리보내서 농장에서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김영철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무리하게 권한을 확장하는 등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8월 중순까지 한 달간 지방 농장에서 일하게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들어서서 2011년 이후에 100명을 처형했고 주요 인물들만 한 200명을 숙청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만 보더라도 이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그런 이용화 당행정부 제1부부장, 최영건 내각부총리,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변인선 촌창무부 작전국장 등 주요 인물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리용호를 처형하는 과정에서 보면 리용호는 김정은 자기 아버지가 김정은을 위해서 직접 발탁한 이 군의 핵심 책임자인데 리용호 전 총참모부장을 2012년 7월에 또 숙청을 했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 공포와 또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어린 나이, 30대 초반의 나이 부분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나이가 든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주요 당과 군과 그리고 정부의 인물들을 이렇게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근성근성 박수를 쳤다, 회의 때 졸았다, 자세가 불량하다, 이런 명목으로 다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김정은은 자기의 이 체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척건이라도 포기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통전부 부부장으로서 이 농장에 가서 일을 하던 김영철은 정찰국장 시절에 천안함 폭침, 휴전선 목함 지뢰 도발을 저지른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부하도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갖다가 좀 과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숙청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이 북한 체제에서 무리하게 숙청과 처형을 반복하고 있는 피해 정치를 하고 있느냐? 딱히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김정일은 94년부터 2000년 사이에 1000여 명을 숙청을 했고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차라리 김정은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처형하거나 숙청한 숫자가 김정일보다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 체제가 가지는 특성, 즉 세계에서 지금 유일무이한 스탈린식 공포 독재 체제의 이 체제 유지 기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다라고 인식을 해야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라고 이렇게
근거 없이 낙관론을 가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저런다고 해서 항구적으로 북한 체제가 공포로서 유지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대에 걸쳐서 지금 45년 이후에 71년간 집권하는 저 형태가 가진 노하우도 우리가 이 조롱하거나 한마디로 이 비하하는 형태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끊임없는 처형과 숙청으로 저렇게 공포 정치를 하면서 저 체제를 장악해 오면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다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유지되어 오고 있다. 또 유지되어 오는 것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의 독재자가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과 미사일, SLBM, 잠수함 등을 점점 더 개발을 하면서 협박을 하느냐. 저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과 쿠바조차도 얼마 전에 미국과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국가 궤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김정은식의 단두대 정치를 바라보면서 북한의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 체제가 진정으로 붕괴가 임박했다면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수만 명의 특권 상류층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자신들이 그야말로 진정하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전쟁을 선택하면서 이웃 국가로부터 전쟁 이후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전략으로 2판 4판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김영철이 하방을 해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온 다음에 지금 실적을 내겠다. 이래서 결국 김영철이 뭔가 도발을 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최근에 태영호의 망명이라든지 북한의 해외에 이 자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튀는 일이 빈발하고 외교관들이 사라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북한 체제가 붕괴가 임박한 듯이 이렇게 판단하고 또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맨날 그 상습적으로 도발에는 응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북한이 도발한 이후에 제대로 응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확성기 가지고 떠들거나 북한이 포함발 쏘면 그냥 형식적으로 포함발 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응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북한이 설립된 이후에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도발당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비가 대량으로 내려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잠수함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육해공 전면적으로 수많은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만큼의 상응한 수준의 군사적 반격을 통해서 북한을 제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 북한이 8.18 도끼 만행을 저질렀을 때 미루나무 하나 잘라낸 걸 대단한 보복처럼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보수 정권이 들었어도 천안함, 금강산, 연평도 포격을 당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작년에 목함 지뢰 사건 때 북한이 포격을 했을 때 우리가 포격 한번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성공단을 문을 닫은 것이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진작 닫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의 다른 국가들로 보고 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매년 800억에서 1000억에 달하는 돈을 꼬박꼬박 주면 외국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닫은 건데요. 그걸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비정상적인 대북 정책에서 DJ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심지어 이명박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매우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진 겁니다. 자,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상응한 반격을 하도록 군에 명확하게 지시가 되어서 나중에 그런 반격이 책임을 묻는 형태로 가지 않도록 군의 현지 사령관들에게 다 위임되어 있어야 된다. 현장 지휘관들에게 위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왜 이 북한의 장산곶 이 포대에 대해서 제대로 F-15를 보내서 원점 타격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치욕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시했니 안 했니 하면서 군 지도부와 대통령이 퇴직 이후에 서로 니미락 내미락 추악한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북한에 납치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져도 우리 국민이 북한에 납치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지도 못합니다. 자,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국을 보고 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협조하느냐고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의 어떤 시스템과 체제가요, 약화되는 것인지 단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인지는 그건 지켜봐야 알 일이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북한이 이런 처형과 숙청을 반복하면서 김정은이 자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북한 체제를 한국식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사는 2천만이 넘는 북한 주민들은 한마디로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망할 때까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고려 조선 대대로 왕조에서 살아왔습니다. 왕조가 망한 다음에 일본의 전황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황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김씨 독재 왕조 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왕조 국가 때 각종 사활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선비들을 처형하고 또 당파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약을 내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조선이 왕이 바뀔 때마다 많은 선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들과 지금 북한의 김씨 왕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 현대 국가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생각하지만은 김씨 다이너스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은 지극히 체제 유지를 위해서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볼까요?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해서 공포와 세뇌 또 익숙해진 수십 년간의 체제에 대한 체화되는 습관으로 인해서 그 체제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한다고 봅니다.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도 대대로 왕조 국가에서 명청까지 살아오다가 그 이후에 중화민국이 생겼지만은 중국의 국민들은 솔직히 중화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또 경험해보지 못했고요. 과도적인 독재나 군벌 시스템을 거치면서 이것이 왕이냐 민주주의 선출로 뽑는 대통령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냐라는 부분에 인식도 못한 채로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이 공산당 지도부와 그 족벌들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부패와 한마디로 권력 독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횡에 대해서도 중국의 13억 국민들이 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중국의 공산당 독재가 끌고 가는 중하라고 하는 그런 이 맹목적인 목적에 다들 놀아나서 순식간에 여론이 조성되는 행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도 저럴 진데
경제적으로 거의 자본주의 국가에 못지않은 수준까지 간 중국도 정치 시스템의 독재와 허울 좋은 공산주의라는 명목 앞에 대대로 지도자를 지명하면서 이렇게 뽑아오는 일종의, 저것도 왕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조인데 세습 왕조가 아니라 후계자를 갖다가 로마처럼 전직 황제가 후계할 황제를 지명하는 시스템으로, 원로원에서 지명하는 시스템으로 뽑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습 독재만 아닐 뿐이지 저것도 결국은 왕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13억 인구가 저항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훨씬 많지만은 북한 주민들은 거기서 견디내는 힘들이 이미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저항을 할 생각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북한 정부를 전하는 한국군이나 통일원 또 청와대 등이 정부가 나서서 북한 체제가 임박했다라든지 통일 대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데요. 적을 평가할 때 적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단단히 준비를 하자고 해야 그 대응이 되는 것이지, 마치 곧 무너질 체제처럼 되어 있고 억만진창인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옥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나중에 저런 북한에도 당하지 못해서 맨날 사드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을 하고 SLBM으로 전전긍긍을 하는,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런 북한에 김정은 하나를 당하지 못해서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이 미국과의 어떤 동맹이 맨날 내부에서 흔들리고 사드 하나 가지고 전 국토가 시끄러워지는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자기 비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요, 너무 가볍게 곧 무너질 것이다, 형편없는 집단이다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요, 이미 저 시스템으로 굳어져서 상당한 내공을 가져서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집단이라고 인식을 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국민들도 정신을 차릴 것이고 그 내부에서 좌파 우파 종북으로 싸우지도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분노가 작용을 해서 제대로 똑바로 된 정권들이 계속 탄생하면서 올바른 대북 정책으로 갈 수 있고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사드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항상요, 북한의 무기는 시원찮다, 저렇게 개발해봤자 쇼다, 군이부터 그렇게 하도 많이 했으니까요. 북한이 저렇게 무기를 개발해도 저런 것은 별 문제 아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위협적이다 하니까 이 사드 문제나 SLBM 문제가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군부터 말을 똑바로 하길 바랍니다.